안녕하세요, 다봉C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를 사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각종 증상들에 대해서 녹화기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카메라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증상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증상들에서 10가지를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 또는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메라 자체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답터의 문제. 세 번째는 220V 전원 자체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카메라의 이상은 전원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하고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어둡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IR이 켜집니다. 또는 LED가 켜지겠죠. 다시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온 오프 되는 소리죠. 온 오프 되는 소리, 적외선이 또는 LED가 이렇게 카메라의 이상 여부를 1차적으로 전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답터 전원의 이상 여부는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메라별로 아답터가 꽂아졌을 때 얘긴데요. 카메라별로 아답터가 꽂아졌을 때는 전체 화면에서 아답터가 고장난 수량만큼 카메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답터를 교체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배 케이블을 썼을 때는 아답터 한 개로 카메라의 전원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 케이블을 썼을 때는 전체가 다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고 아답터를 교체하시면 전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원 부분은 멀티탭을 사용하셨으면 멀티탭의 온오프 전원이 꺼져 있을 거고요. 멀티탭에도 퓨즈가 들어있어서 퓨즈를 교체하면 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CCTV 쪽에 사용하는 콘센트 전열 쪽에 과부하가 생겨서 차단기가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단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전원 또는 카메라의 이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케이블이 잘렸을 때입니다. 케이블이 단선이 되게 되면 고이던 아니면 실수던 단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개별로 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잘렸을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고도 답이 안 나오면 케이블의 단선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화질 저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화질 저하라 하면 화면이 뿌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해상도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쪽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질 저하가 생긴 이유는 대부분 이제 카메라 렌즈에 요 전면에 있는 보이시는 요 렌즈 부위가 더러워졌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청소를 해주실 때는 부드러운 천 또는 부드러운 솔로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안경 닦는 천을 추천을 드려요. 우선은 최초에는 물티슈로 닦아내고 다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거죠. 이 전면에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이 보시면 이 전면 외곽 부분 렌즈가 아닌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겠지만 이 뒷면에는 IR 조명 LED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도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주변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야간에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야간에는 이 적외선 조명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변부도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실외 카메라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외에는 아무래도 거미줄, 먼지, 특히 거미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거미줄이 생기게 되면
이 선이 가요. 뿌연 선들이. 그래서 거미줄을 이제 너무 높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빗자루나 아니면 긴 소울 같은 걸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거미줄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특히 도심이 아니고 야외, 뭐 산이나 뭐 논이나 아니면 숲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미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녹화기에는 카메라 영상 조절 메뉴가 있습니다. 영상 조절 메뉴에서 명도나 뭐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채도를 0으로 바꾸면 흑백으로 바뀝니다. 채도 값이 제로니까 컬러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녹화기 설정 값의 컬러 영상 파트도 매개 변수도 보시고 가급적이면 디폴트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나 아니면 도난이나 아니면 인명피해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좀 난처할 때가 녹화 영상이 없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위기 상황 때 또는 사고 상황 때 사용하려고 CCTV를 설치하셨는데 녹화 저장이 안 된 경우죠.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으로 녹화가 되지 않을 때의 대처 요령입니다.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인 겁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녹화기에서 녹화 스케줄을 저장하지 않거나 스케줄을 빼거나 또는 녹화에서 스케줄을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스케줄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장비 쪽, 그러니까 하이크비전이 아니더라도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이런 메뉴에 들어가면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대부분 이제 하이크비전은 RW고 어떤 모델들은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상태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드디스크에는 이 데이터 케이블인 SATA 케이블과 하드디스크의 전원을 연결해주는 전원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인식도 안 될 뿐더러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았지만 하드디스크를 녹화기와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자들도 포트들도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추천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녹화가 이상 없이 되고 있는지, 하드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 있는 경우인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녹화기를 켰는데도 또는 모니터를 켰는데도 아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화면이 안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화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기도 역시나 아답터를 사용합니다. 물론 직결형 녹화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녹화기는 이렇게 아답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2V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뒷면에 아답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부 기판에 있는 LED에서 점등이 되죠. 그리고 전면 패널에는 대부분의 녹화기들이 전면 패널에 상태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LED가 전부 들어온다고 해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장비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아답터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팁을 드리면 카메라에 있는 아답터가 전원이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4채널 녹화기는 2A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답터 이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멀티탭이나 전원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모바일에서 원격 감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변경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자주 있겠죠. 해결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류에 대해서는 3-4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우선 네트워크 케이블, 랜 케이블을 점검을 해주는 거죠. 녹화기부터 공유기까지, 또는 녹화기부터 모뎀까지, 아니면 각 구간별로 랜 케이블을 점검해 주셔야겠죠.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랜 케이블 연결되어 있으니 랜 케이블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 랜 케이블을 확인하실 때 네트워크 링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IP 타임 공유기를 보셔도 각 포트가 지금은 링크가 깜빡이지 않죠. LED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녹화기 후면에 꽂아주면 이렇게 링크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포트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를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LED 작동 링크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IP 설정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카메라 IP 주소 또는 녹화기 IP가 혹시 그 같이 공유기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장비 IP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DHCP 자동 IP 받기를 해 놓으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IP를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된 IP와 똑같은 IP를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되면 장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도 안 됐을 때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모뎀, 허브, 공유기, 기타 장비들을 재부팅 해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전자장비들은 항상 어떤 프로그램적인 문제나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그 장치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작동이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드문 경우긴 한데, 저희가 사설 가설망이라든지 VPN이라고 하죠. 아니면 특정 건물의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라우터나 이런 장비들에서 외부로 나가는 녹화기가 사용하는 포트들이 제조사마다 있어요. 포트라 하면 그 데이터가 오갈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는 걸 말하는 건데, 그 통로들이 방화벽, 보안상 막아놓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보안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방화벽에서 어떤 포트를 개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조사마다 포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포트를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포트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포트를 개방하면 다시 작동을 할 겁니다. 화면은 나오는데 화질이 뭔가 이상합니다. 줄이 생긴다든지 자글자글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해결 방안 알아볼게요. 다음은 화면의 노이즈 현상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아예 안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장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노이즈가 발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IP 방식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면 카메라나 녹화기를 점검을 하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케이블의 간섭 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원 케이블과 영상 케이블이 근접하게 이제 배선이 되면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과 같이, 전원 케이블이 굉장히 고전압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그 전자기 간섭의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왜곡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영상 자체가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원선과 전원 케이블과 가급적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원 공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원이 공급이 불안정하면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원 공급 장치 아답터와 변경을 했을 때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면 전원 공급 장치인 아답터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접지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녹화기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접지 이 단자가 있습니다. 나사로 되어 있죠. 풀어서 일반적인 동선을 연결을 해서 접지할 수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 콘센트 쪽에 그 접지 단자가 다 있죠. 콘센트 접지부에 연결을 해주시면 접지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카메라나 녹화기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말씀드린 그 해결책들을 다 확인하셨는데도 이 노이즈가 멈추질 않는다면 카메라나 녹화기 자체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밤에는 조도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카메라는 사실 영상을 잘 받아들이기가, 영상을 출력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메라는 적외선 기능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LED 기능이 있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기능이 다 구현되어 있는데요. 어쩔 때는 야간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난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부와 이 적외선 파트부가 있겠죠. 이 적외선 파트에는 조도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 조도 센서가 이 광량, 조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센서가 파악을 해서 어둡게 되면 이제 필터가 릴레이가 작동해서 적외선 또는 LED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 모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만약 적외선 LED가 고장이 났다면 또는 릴레이, 전환을 해주는 릴레이 또는 센서가 고장 났다면 야간 모드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둡게 했을 때 적외선으로 변경되는지, 릴레이가 딸깍하면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겠죠? 네, 적외선 LED입니다. 자, 이게 전환이 안 되면 당연히 고장이겠죠. 자, 둘째로는 야간 모드를 설정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녹화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야간 모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도 센서가 작동을 해서 야간 모드로 전환을 하는데, 혹시 또 야간 모드로 전환하지 않는 수동 모드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적외선 모드를 사용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전원 공급 장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면 카메라에서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한 LED 작동할 때 불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다가 안 됐다가 딸깍딸깍 거리면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원부 이상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보던 방향이 아닌데? 어쩌다 보면 아래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태풍이나 아니면 외부인이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방향을 이제 변경했을 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고의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다시 화각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화각을 조정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각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그 카메라 상태를 다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는 돔 카메라, 그리고 터렛형 아이볼형 카메라, 실외에는 뷰렛 형태의 카메라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돔 카메라는 이 보호 캡이 있어서 대부분 각도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각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상부의 캡을 열고 안에 있는 돔 카메라 모듈을 조정하셔야 돼요. 자, 상하 조절은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요. 좌우 조절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겠죠. 자, 터렛형은 이 구조물, 하우징 구조물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세요. 돌릴 수도 있고요,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빌트인 카메라는 이 조절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피스나 나사나 이제 뭐 또 육각 나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육각으로 돼 있으신 부분은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하단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상하각도, 수평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화각을 변경된 화각을 다시 조절하셔서 원치 않는 화각을 다시 최초의 상태로 또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녹화 저장은 녹화기가 하는데 녹화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는 녹화 저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물론 이전 주제와 겹치기는 하지만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저장 장치, 즉 하드디스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관련돼서 이전 녹화 분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하드디스크의 문제로 녹화가 안 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드디스크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상태 메뉴는 브랜드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네,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브랜드마다 그 상태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오류 또는 이제 배드 섹터가 있다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주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거지만 하드디스크 녹화 데이터가 가득 차게 되면 다시 과거의 데이터부터 이제 덮어쓰기 되면서 이제 영상이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덮어쓰기 옵션을 해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덮어쓰기 옵션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이상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드디스크에서 그 헤드 읽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사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쓸 때만 이제 헤드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만 소리가 나는데 비정상적인 하드는 주기적으로 드르륵 득득 드르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건 이제 모터가 고장났던 헤더가 고장났던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고장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백업을 받으시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끝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CCTV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입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게 되면 관리자 로그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화면은 뭐 분실한 상태에서 볼 수 있겠지만 녹화 재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의 해결 방안입니다. 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는 자주 잃어버리세요. 저도 잃어버릴 때도 많고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쉽게 사실 이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게 하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로는 브랜드마다 다른데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런 딥 스위치가 내부에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5초, 10초 이렇게 길게 누르면 공장 초기화가 되는 모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장 초기화된 버튼이 없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조사마다 이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제조사는 해당하는 녹화기에 있는 파일을 요청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시리얼을 요청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리얼이나 파일을 제조사에 보내주면 해당하는 제조사에서 녹화기를 초기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각 제조사의 고객센터를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초기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
주요 증상 10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사실 CCTV 트러블 슈팅은 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 알아야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